로잉머신은 조정 선수들이 실내에서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기구입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요. 자세를 익히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관절에 충격이 적고 인터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작만 보면 스쿼트와 시티드 로우를 합친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과 등 근육이 쓰입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하체를 쓴다고 하체 근력 운동이 아니듯 로잉머신도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심폐기능 강화 운동입니다. 따라서 등이나 하체 근육의 강화가 목적이라면 로잉머신 이외에 근력 운동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발판에 발을 고정하고 앉아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면 상체 각도를 고정한 채 다리로 밀고 다리를 다 폈을 때 팔을 뒤로 당깁니다. 팔을 당길 때는 시티드 로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모으면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됩니다. 앞으로 돌아갈 때는 팔을 먼저 펴고 곧바로 다리를 굽혀주세요. 호흡은 보통 당길 때 내쉬고 앞으로 돌아갈 때 마시는 게 기본이지만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냥 아무렇게나 쉬면 됩니다. 손이 앞뒤로 움직이는 궤적은 짧게 깨짝깨짝 하지 말고 한번 당길 때 최대한 길고 힘차게 당겨주세요. 상체는 팔을 펼 때 앞으로 약간 숙여지고 팔을 당길 때 약간 뒤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굽히고 펴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컨셉2 로잉머신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로잉머신을 당기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계기판이 켜지는데요. 맨 위의 숫자는 운동한 시간이고 두 번째로 있는 큰 숫자는 현재 페이스로 500m를 갈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빠르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 주로 이 숫자를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의 숫자는 물 위에서 배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고 맨 밑에 있는 숫자는 분당 스트로크 횟수입니다. 운동할 때는 계기판에 있는 속도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운동 시간은 보통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보자는 한 번에 500m씩 운동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한 번에 1000m, 2000m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 아무리 길게 해도 로잉머신은 한 번에 20분 이상은 운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로잉머신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손잡이를 당기면 드럼통 안에 있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빠르게 당길수록 바람개비의 가속도가 커지면서 공기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옆에 있는 댐퍼 숫자를 높이면 드럼통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기 저항이 더 커지고요. 결국 빠르게 당길수록 댐퍼의 숫자를 높일수록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 강도는 댐퍼의 숫자보다는 당기는 속도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댐퍼의 숫자를 높이더라도 당기는 속도가 그 때문에 더 느려진다면 로잉머신 기록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 정도의 중간 범위에서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구분 동작으로 자세를 설명했는데요. 다리를 우선 다 펴고 나서 팔을 굽혀야 합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다리를 다 펴기도 전에 팔부터 굽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면 하체의 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효율적으로 로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 운동을 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인데요. 당기는 운동을 할 때 등에 힘이 부족하면 손목을 구부려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반복되면 손목이나 팔꿈치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손에는 힘을 빼고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당겨주세요. 당길 때 등이 굽은 채로 당기면 안됩니다. 팔을 당기기 전에 견갑골을 먼저 모아서 가슴을 펴주고 그 다음에 팔을 당겨주세요. 등 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견갑골을 먼저 모으고 팔을 당겨야 어깨를 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등 근육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당길 때는 복부 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만약 윗가슴 쪽으로 너무 높게 당기면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